안녕하세요.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에 나섰다고 합니다. 금융업계는 희망퇴직을 연령을 40대 초반으로 낮췄고요. KB증권 이런 곳은 입사 1년 미만의 직원들도 그 권고사직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이래저래 절대적인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네 사정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간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라고 하는 곳은 이제 매장 인력을 정규직 대신 계약직,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우고 있답니다. 이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홈플러스만 그런 건 아니고요.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오프라인에 있는 대형마트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왜 그러냐? 결국에는 오프라인 대형마트들 이익이 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 인건비 비중이 고정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좀 언제든지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직, 단기 아르바이트 위주로 쓴다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수산이나 축산이나 이렇게 정말 대면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런 쪽 수산, 축산, 조리제한, 가공의료 이쪽 위주로 계약직과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이 있는 거지. 가전이다. 아니면은 가구 홈데코, 생활 매장 이런 쪽은 아예 사람을 보기가 거의 어렵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 점점 인력을 줄이고 있는 건 갑자기 최근에 와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던 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무인 계산대, 키오스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한쪽에는 그 계산원이 계산을 해주는 코너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무인으로 하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점점 점원이 이제 계산원이 이제 결제해주는 그 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무인 계산하는 그 계산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고객들에게 직접 결제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두 명이 옆에 서서 주류 같은 거나 이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못 사는 상품들 그런 거 같은 것만 이제 옆에서 좀 도와주는 정도의 형태죠. 다이소 매장 가보세요. 다이소 매장 가면 이제는 이제 상품 교환해주고 현금으로 받는 코너 딱 하나 있고 나머지 전부 다 무인 매장입니다. 무인 계산하는 데입니다. 직접 가서 직접 찍어서 계산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지점을 계속 통폐합하고 줄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사용하라고 하고 ATM기에 이용하라고 하고 점점 더 부대 비용들 인건비를 계속 줄이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2023년에 경기 침체까지 같이 올 것 같기 때문에 고정비를 더 줄이려고 혈안인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흘러갈까? 어떻게 변할까? 점점 최첨단으로 바뀌고 편리해지지만 가면 갈수록 대인 서비스가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은행에 가서 은행 창구에서 기다리지 않고 VIP룸에 가서 직접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면해주면서 여러가지 설명들을 자상하게 해줍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창구에서도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고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앱 깔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정보를 찾아서 알아보고 가입하고 해지하고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점점 더 이렇게 정보도 양극화되고 사람 대면 서비스도 돈이 있으면 혜택을 받고 돈이 없으면 못 받는 쪽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점점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이 늘어나니까 불안한 거죠. 겁도 많이 나는 거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각자 자기만의 그 대응 능력, 실무 경험들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실무 능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내몰리고 쫓겨나고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축구 선수로 치면 옛날에는 감독과 선수가 구분이 돼 있었겠지만 이제는 플레잉 코치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정 부분 경기도 소화하면서 옆에서 선수들을 도와주고 또 코칭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 해야 되는 이제
존재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경기 침체는 더 가속화되고 더 녹록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고민이 많이 들잖아요. 이럴수록 더욱더 성실해야 되고 착실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을 더 헤쳐나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2023년에는 여기 사람인 HR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더니 응답 기업의 37%가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내년에 축소하거나 중단할 거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긴축 경영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현안이라는 거죠.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도 최근에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9만 명에서 내년에는 8만 4천 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인 거죠. 홈플러스 의정부점에서 함께 일할 분을 모집합니다. 계약 선임, 단기 아르바이트.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 여기 수산이나 축산이나 조리제한은 사실상 기술직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수산, 축산, 조리제한은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계속 고용이 보장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기술직이고 남들이 꺼려하는 자리이기 때문인 거죠. 단기 아르바이트로 들어가든 계약 선임으로 들어가든 여기에서 경력을 쌓고 계속 머물면 어떻다? 오프라인 유통에서 자리매김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롤이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왜냐? 수산코는 장화 신고 일하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축산 뭡니까? 옛날로 치면 백정이라고 얘기하죠. 아무나 축산 코너 가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조리제한 마찬가지. 조리제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닭튀기고 이래저래 하는 곳이잖아요. 기름에 튈 수 있고 되게 다른 상품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일하는 데 있어서 되게 안전을 요하는 일입니다. 섣불리 사람들이 하겠다라고 두 손 안 든다라는 거죠. 그런 곳에서 저기서 계약 선임이든 단기 아르바이트든 들어가서 성실하게 착실하게만 하면 오프라인 유통에서 탄탄대로로 쭉쭉 뻗어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 방송을 행여나 20대 이제 취업 준비생이 듣고 있다라고 하면 유통에 내가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수산, 축산, 조리제한, 계약 선임이든 단기 아르바이트든 지원하시라. 정규직, 성실하기만 하면 정규직 훨씬 더 빨리 되고요. 나중에 실무 경험을 가지고 오프라인 유통에서 혹은 오프라인 유통에서 나중에 또 온라인 유통으로 또 점프할 수도 있다. 엄청난 기회가 많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래저래 경기 침체 때문에 대량 해고, 공고사직이 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전 뉴스에서 좀 뜬금없이 수산, 축산, 조리제한 같은 기술직의 일자리에 지원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 이 영상을 듣는 분이 누구라도 있으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카톡 댓글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음을 또 TMI로 말씀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